지금부터 이제 원가회계를 보실 건데요. 원가회계는 이론에서 3문제 나와요. 이론에서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이론에서 3문제 나오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3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4개. 부가가치세가 3개예요. 죄송합니다. 잘못 적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암기 잘하시는 분이 유리해요. 왜냐면 4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암기 문제가 나오고요. 하나 정도는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재무회계는 누구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네, 외부. 그래서 내부냐 외부냐. 왜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냐면 원가는 외부에 알려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원가는 누구만 알아야 돼요? 우리 회사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외부로 옮겨지게 되면 이 원가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파는 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먹고 사는데 힘들어지기 때문에 원가는 중요해요. 그래서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몇 요소라고 하세요?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는 3요소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말 그대로 뭐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재료 구할 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조회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료비가 어떻게 됐죠? 올랐죠. 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많은 식당도 그렇고 많은 곳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노무비는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비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 그래서 지금 인건비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거 물가 문제도 있어요. 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아야 뭐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생활이 가능하죠. 그래서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뉴스에 종종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 식당 같은 데는 300만 원 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종종 보면은. 근데 식당에서 일을 안 해봐서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조경비라고 있는데 요거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뺀 나머지를 다 합쳐서 제조경비라고 해요. 누구하고 누구 뺀 나머지요?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뺀 나머지를 제조경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추적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무슨 가능성이요? 추적 가능성. 그래서 직접비하고 간접비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추적 가능하다라는 건 여기 직접비는 뭐냐면 이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만약에 우리 회사가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를 만약에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김치찌개에는 만약에 고추장 넣어. 된장찌개에는 뭐 넣을 거예요? 된장 넣겠죠. 그럼 요렇게 한 군데만 들어가는 걸 직접비라 그래요. 몇 군데만 들어가는 거요? 한 군데. 그래서 직접비의 특징은 특정한 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만 쓰는 거예요? 한 군데만. 그 다음에 간접비는 이런 거예요. 물하고 양념하고 이런 것, 두부하고 이런 것들은 양쪽에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쓰는 거를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비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직접비 그러면은 혼자 쓴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비들은 원가 계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냐면 만약에 고추장 한 통을 썼어. 그러면 김치찌개에다가 고추장 한 통 값을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된장 2통 썼어. 그러면 된장찌개에다가 된장 몇 통 값을 넣으면 돼요? 2통 값.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왜냐면 물이나 양념이나 두부 이런 거는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몰아줘야 돼요? 기준을 정해서 나눠줘야 돼요? 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보면은 만약에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근데 빵은 하나야. 그러면 그 빵을 잘라서 2명한테 어떻게 하죠? 나눠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빵을 정확하게 자른다라고 해도 정확하게 50대 5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네, 그래서 이 원가액의 주목적은 이 간접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100%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제 보면은 싸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대부분 돈 때문에 싸움 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배분 문제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할 때 혼자 하라 그래요, 같이 하라 그래요? 혼자 하라 그래요. 왜요? 안 되면 싸움이 안 나요. 어차피 망해가고 있으니까. 근데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버는 돈이 많으니까 이걸 나눠야 되는데 처음에는 반반씩 나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새끼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덜 가져가지? 이런 생각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인지라. 네. 그래서 이 간접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배부, 뭐 배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비에서 중요한 거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사업하실 분들은 꼭 혼자 하세요. 네, 같이 하면 싸움 납니다. 근데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내가 일을 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덜 갖고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네. 그래서 그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다 보면은요, 같이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싸워요. 네. 그리고 채널을 나눕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쟤는 쫓아만 했으니까 아이디어 낸 내가 더 많이 갖고 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꼭 보면.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원가 행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비하고 고정비. 변동비의 뜻이 뭐죠? 네, 변동한다. 뭐 한다? 움직인다. 네. 그래서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요게 이제 변동비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는 뭐예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무슨 비라 그래요? 고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왜냐면 우리 물건 많이 만들면 재료비 많이 나가죠. 맞죠? 물건 적게 만들면 재료비 적게 나갑니다. 그러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네,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변동비.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재료비가 1,000원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요? 1,000원. 그러면 10개 만들면 재료비 얼마 들어가죠? 10,000원 들어가겠죠? 50개 만들면은요, 50,000원. 그래서 그 2장짜리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총변동비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 증가하잖아요. 하나 만들 땐 1,000원이었는데 10개 만들 땐 10,000원이고 50개 만들 때는 50,000원이 됐네. 그래서 증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재료비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럼 10개 만드는데 10,000원이면 제품 한 개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는 얼마죠? 1,000원. 50개 만드는데 50,000원이면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재료비는 얼마예요? 1,000원. 하나당 계산하는 걸 단위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위당이라고 나오면 몇 개당 금액이세요? 하나당. 그래서 요거를 그거를 단위당 변동비라 그래요.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비라고 있어요. 무슨 비요? 고정비. 우리 고정비는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험료, 또 하나는 임차료. 그래서 우리 보험료는 아프든 안 아프든 매달 나가는 금액이 어떻죠? 똑같죠. 임차료가 월세예요. 월세도 매달 나가는 돈이 어때요? 똑같아요. 잠을 자든 안 자든 매달 나가는 월세는 어떻죠? 똑같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무슨 비라 그래요? 고정비라 그래요.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고정비를 사람들이 줄여요. 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먼저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 네. 그 다음에 변동비에서도 줄이는 게 있습니다. 외식비. 네. 외식비는 변동비예요. 왜냐면 외식 많이 하면 많이 나가고 외식 적게 하면 적게 나가죠. 그래서 움직이면은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100만원 내요. 얼마 내요? 100만원. 그러면 제품 한 개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죠? 100만원. 제품 10개 만들어도 보험료 얼마예요? 100만원. 제품 50개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예요? 100만원. 그래서 총고정비는 어떻다? 일정해요. 왜냐면 매달 똑같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단위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 한 개일 때 보험료는 100만원이고요. 제품 10개일 때는 하나당 보험료는 10만원이고요. 제품 50개일 때는 하나당 보험료 2만원이 돼요.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백종원 씨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백종원 씨의 장사의 철학은 뭐냐면은요, 싼 재료를 사다가 싸게 많이 팔자예요. 네, 싼 재료를 사다가 비싸게 만들어서 팔자가 아니고, 싼 재료를 사다가 싸게 만들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하자. 이게 목표시거든요. 그래서 백종원 씨 식당들 가보면 대부분 가격대가 좀 어떻죠? 저렴하죠. 네. 그래서 그 맛평론가들이 유일하게 맛평론 안 하는 식당 중에 하나가 백종원 씨 식당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아는 거죠. 뭐를 아냐면은 백종원 씨 음식은 싼 재료로 그냥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음식평론가들이 평론을 안 한대요. 그리고 잘못하면 욕먹으니까. 왜냐면 백종원 씨라는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많이 팔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고정비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박리담회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박리담회가 가능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하죠. 이거 이렇게 싸게 팔면 남을까? 네, 남아요. 네, 남긴 남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대부분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TV에서 보면은 싸게 파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건물주세요. 그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건물주 아니면 그 가격에 못 팔거든요. 건물주가 되면 나가는 월세만 없어도 싸게 팔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겁니다. 사기꾼. 이거는 실제 뉴스에 나왔어요. 걸려갖고. 어떻게 하냐면 생생정보통이나 요런 그 음식들 소개하는 프로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나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몰려요? 안 몰려요? 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권리금을 왕창 받고 팔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니던 데에서 그런 경우를 한번 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청라에서 다니던 샤브샤브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거기 영업 직원하고 거기 사장하고 짠 거예요. 어떻게 짰냐면은 매출액을 뻥튀기 시켰어요. 어떻게 뻥튀기 시켰냐면 샤브샤브 1인분에 소주를 막 20병씩 먹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매출액을 뻥튀기 시켜서 권리금을 2억인가 3억 받았대요. 그러면 그걸 사신 분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제 나는 대박만 나면 돼. 그리고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매출액이. 그래서 항상 돈 들어가는 거 확인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확인해도 사기 당하잖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무슨 변동비요? 준변동비. 그래서 준변동비는 완전한 변동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동비는 아닌데, 예, 변동비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준변동비라고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변동비하고 고정비하고 섞여 있다 그래서 무슨 원가라 그래요? 혼합원가.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요, 기본요금이 있어요.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로 저거 택시비도 준변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런 것들 다 기본 요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준변동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고정비까지는 나가는 돈이 똑같거든요. 근데 그 고정비를 넘기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죠?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죠. 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세요? 준변동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고정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일정 구간이에요. 그래서 구간별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뭐 이런 경우에요. 말은 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어떤 경우냐면 요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예요. 무슨 회사예요? 제조회사. 그래서 제조회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럴 수 있겠죠. 어쩔 수 있냐면은 우리 회사는 직원 100명당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있어요. 근데 이 근로감독관의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300만 원. 그러면은 직원이 만약에 저기 100명이 넘었어. 그러면 근로감독관을 한 명 더 써야 됩니다. 맞죠? 왜냐면 100명까지 근로감독관이 몇 명이니까요? 한 명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로감독관이 늘어나면 월급이 300만 원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은 고정인데 완전 고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 요거를 중고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나오고요. 준변동비하고 중고정비는 잘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준변동비나 중고정비 나오면 사람들이 좀 잘 틀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래프로도 물어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 일명 상승곡선 있거든요. 요게 변동비예요. 뭐라고요? 변동비. 왜 그러냐면 변동비는 뭐 한다 그랬어요? 증가예요. 뭐 한다고요? 증가. 그 다음에 요게 고정비예요. 왜냐면 고정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요게 준변동비예요. 기본 요금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거. 요게 뭐라고요? 준변동비. 그 다음에 일명 대단형이라고 하는데 요게 중고정비예요. 왜냐면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이렇게 그래프로도 간혹가다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좀 설명을 밑에다 좀 적어드리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변동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정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변동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준고정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보고 교재 보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 공식이 있어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있어요. 네. 요거는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거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나오면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간접비를 합친 걸 제조 간접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합친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파트는 원가에게는 4개 나오는데 3개는 평균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암기 잘하시는 분이 좀 유리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암기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닌지라.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제 교재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교재는 336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원가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개념 보시면 제조기업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이 원가액에는 무슨 회사에서 쓰시는 거예요? 제조회사에서.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원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소비한 원가 자료를 인식 측정하여 기록, 계산, 집계하는 회계 시스템을 원가액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액이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제조회사. 왜냐면 제조회사에서는 원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왜냐면 제조회사에서 물건을 얼마나 팔았느냐,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식당들도 보면 망하는 식당 중에 하나가 장사가 잘 되는데 망하는 데도 있어요. 원가 계산 잘못해서. 그러니까 일명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마이너스인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원가 계산을 좀 잘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원가액에는 제조기업, 매매업, 금융업, 보험업, 창고업, 운수업, 기타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액에는 무슨 회사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하는 회사들. 근데 대표적으로 무슨 회사에서 작성을 많이 한다고요? 제조회사. 그래서 즉 원가액이란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경제적 실체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내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주된 목적은 무슨 정보 이용자요? 내부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원가액의 목적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은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원가회계에서 작성하는 걸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해요. 네. 여기 어디서 작성하는 거라고요? 원가회계에서. 그래서 원가회계에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 손익계산서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요건 이제 재무회계에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이익 났느냐 손해 났느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익 났느냐 손해 났느냐 계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정보 제공 당연히 해야 되겠죠. 원가 관리를 하려면 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뭐 최근에도 이제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지금 원가들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꼼수 쓰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식품 관련돼서 보면은 예전에 김에 10장이 들어있으면 지금은 몇 장 넣어줘요? 9장. 그 다음에 핫도그도 예전에 한 통에 5개가 들어있으면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원가가 올라가니까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똑같이라고 생각해서 사요 안 사요? 사죠. 네, 그래서 조만간 국가에서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드실 거래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느 회사 제품에 어떤 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올릴 거래요. 네. 근데 이미 늦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고 있대요. 그랬고 미국이었나? 어떤 나라는 아예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를 하냐면은 마트 자체에서 다 붙여놓는데요. 네, 그 물건 밑에다가 요게 옛날에는 100g이었는데 90g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이었는지 유럽 쪽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아시아 쪽은 아니었어요. 유럽이었나 미국이었나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격증을 따면 사무실에서 일할 확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대부분 회계 배운 다음에 컴퓨터를 많이 배우세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 가려면 또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종종 물어보세요. 왜 자격증이 필요하냐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로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기본을 할 줄 아네. 왜냐면 자격증을 따려면 기본은 알아야 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말만 믿고 채용했는데 아무것도 몰라. 자기 잘한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들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격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국가공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사검정. 네. 사검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겁니다. 바리스타. 바리스타 국가공인 아니에요. 네. 민간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바리스타를 국가공인으로 주고 싶은데 현재 바리스타 관련된 자격증이 3개가 있대요. 근데 국가에서 줄게 그러면 3군데에서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공인을 가지고 오면 나머지 민간 자격증은 다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싸워서 현재 아직까지는 못 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언젠가는 아마 국가공인으로 하나가 떨어지면 나머지 2개 단체는 망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가 선생님 하고 싶으면 이거 인터넷에 나왔었는데 200만 원만 주면 일주일이면 요가 선생님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개판이란 얘기예요. 민간 자격증은. 맞죠? 네. 저도 민간 자격증 하나인가 2개 있는데 솔직히 돈 주고 딴 거나 마찬가지예요. 30만 원 내면 요점 정리되어 있는 걸 줘요. 한 200문제 정도. 그럼 거기에서 40문제가 나와요. 네, 민간 자격증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 딴다 그러면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기는 한데 이게 통용되는 업종이 있고
완전 쓸모없는 업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통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따셔야 돼요. 잘못 따면은 따나마나 하는 자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 원가액의 특징. 거기 밑줄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거기 보시면 제공품하고 제품이 있어요. 337페이지에 제공품 위에나 밑에다가 미완성품, 그 다음에 제품 위에나 밑에다가 완성품. 그래서 제공품과 제품의 차이는 하나예요. 완성됐냐 완성 안 됐냐. 그래서 완성되면 제공품, 완성되면 제품, 완성 안 되면 제공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면 경영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은 계속 나올 거예요. 왜 계속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가액의 자료를 보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뭐를 결정을 하냐면 직원을 더 쓸 거냐, 줄일 거냐, 아니면 내부에서 만들 거냐, 외부 업체에 넘길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들이. 근데 결정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우리 회사의 원가가 너무 비싸, 그러면 외부에 맡기는 게 더 싸. 그러면 외부에 맡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항상 외부에 맡기실 때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외부 업체한테 싹 다 맡기면 외부 업체가 갑자기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가 대응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농어민 분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기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안 지어 100% 수입해. 그러면 처음엔 싸게 수입하겠죠. 근데 나중에 거기에서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뭐 해야 돼요? 올린 가격에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부에서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독점하거나 그러면 되게 위험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딴 것 때문이 아니라 방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원가의 분류에서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의 3요소 뭐뭐뭐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에 들어가는 돈, 노무비는 인건비. 그래서 우리 전문직 중에 노무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4대 보험 계산이나 아니면은 뭐 산재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노무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뺀 나머지를 제조 경비라고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제조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개예요. 물건 만드는데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냐. 그래서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자동화가 가장 많이 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부분 일본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일본이나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등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자동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대요. 한 65% 정도? 일본이 55%인가 50%인가 되고 미국이 49%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동화가 제일 빨리 되어 있고, 아마 코로나 같은 거 한 번만 더 나오면 자동화되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빨리 도입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무인화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요즘에? 식당. 식당 가면은 로봇이 갖다 주잖아요. 저희 꼬맹이는 그거 보는 재미에 뷔페 가면 이렇게 로봇가 서빙 보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접시 하나만 생기면 버튼을 눌러요. 걔 보려고. 그래서 애기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다. 그리고 지금 무인화들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횟집도 무인화되고 있고, 회 파는 데도 무인인 데 있어요. 옷도 무인으로 하는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옷 파는 데들도.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요게 많이 나가니까. 노무비가.
그 다음에 거기 338페이지 보시면 추적 가능성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이요? 추적 가능성. 그래서 직접비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론에서는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한 곳에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한데 무슨 추적하는 거냐면 원가 추적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슨 회계죠? 원가 회계입니다. 무슨 회계예요? 원가 회계.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 추적하는 걸 원가 회계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원가 행태라고 있어요. 예,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가 행태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는데 총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 단위당은 일정.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은 감소. 고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 그래서 혼합원가라고 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고 요거는 꼭 지문에 무슨 요금이라고 나와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인데 다른 말로 계단형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계단처럼 생겨서 그래프가. 네, 그래서 계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거기 338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거기 교재에도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어디로 오시냐면은 341페이지 그리고 원가 얘기 오늘 끝납니다. 원가 얘기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341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기본원가하고 가공원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를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드릴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원가 회계예요. 무슨 회계예요? 원가 회계. 원가 회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가 회계가 저기잖아요. 제조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냐. 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다. 기본적이다. 그래서 무슨 원가라 그래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그 물건을 만들 재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만들어줄 누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있어요. 요거는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노무비는 가공이라는 게 물건을 만드는 거죠. 맞죠? 그러면 가공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만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 없이 물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만들 기기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가스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죠. 예, 그 추가로 들어가는 돈을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 그래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342페이지의 의사결정. 그래서 초반에는 두 가지에만 신경 쓰세요. 암기랑 그 다음에 뜻풀이.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서는 거기 보시면 1번에 관련 원가하고 비관련 원가라고 있어요. 뭐하고 뭐 있어요? 관련 원가하고 비관련 원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라 그래요. 무슨 원가라 그래요? 관련 원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비관련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거기 밑에 매몰 원가하고 기회비용. 그래서 결론은 앞에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제 매몰원가 먼저 볼게요. 시험 문제는 매몰원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매몰의 뜻이 뭐예요? 매몰시킨다. 그러면은 매몰의 뜻이 뭐냐면 땅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쓸모 있다, 쓸모 없다. 쓸모 없는 걸 매몰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래서 옛날 거. 그래서 옛날에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쓸데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관련 원가. 그래서 쓸데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고 있어요. 기회원가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일명 선택장애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택은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 안 한 것 중에 좋은 거를 뭐라 그래요?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는 포기해야 하는 대안이라고 있죠. 그래서 선택 안 한 거.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 2억의 이익을 보고요. 전세로 가면 1억의 이익을 보고요. 월세로 가면 1억 5천만 원의 이익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내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매매로 할 거냐? 전세로 할 거냐? 월세로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매로 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매매를 선택했죠.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좋은 걸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매매는 2억이고 기회비용은 1억 5천이니까 나는 선택을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회비용이 높다는 얘기는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뭔가 선택한 다음에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으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선택을 뭐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해요? 내 선택 하나에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부동산 관련돼서 돈을 버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면 여기 갈 거냐 저기 갈 거냐 고민하다가 우리가 선택한 데는 1,000만 원 올랐으면 부모님이 선택 안 한 데 막 1억 오르고 그랬어요. 실제. 네. 그리고 부동산으로는 참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코로나 때 그 한참 올랐을 때 있죠. 네. 그때 가지고 계시던 조그마한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게 이제 1억 8천 주고 샀었는데 3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1억짜리 빌라에 사세요. 그러면 얼마 남았죠? 2억 남았죠? 네, 통장에 있으세요. 그거 갖고 노후 사시는 걸로. 네. 그래서 보면 노후에 피는 게 짱입니다. 네. 그래서 간혹가다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뭐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눈 감을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 성공하셨는데 그게 최근이에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희 부모님 쪽은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네. 왜냐면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시니까. 그 다음에 처갓집은 뭐 어차피 처남들 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이게 양가 부모님이 돈을 버시냐 안 버시냐 그 다음에 노후가 준비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와이프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양쪽 집에다 80만 원씩 준대요. 네. 그러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160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도와드리면 양쪽 집 다 생활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양쪽 부모님이 얼마나 준비되어 계셨냐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생활이 안 되시면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비용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선택 안 한 것 중에 가장 뭐 한 거요? 큰 거. 네, 좋은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큰 것을 작은 것으로 2번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 요게 더 잘 나와요. 메모런가 4번 나오면 기회비용 1번 정도 정답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